자, 배달의 민족, 소비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약 5년 전, 7년 전에 전단지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들 때를 가정을 해서 이 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배달의 민족은 스타트업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어떤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 양식을 활용해서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그 메인 타겟을 규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 기획자들이 작성을 해드리고 대표님들이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좀 내 서비스는 내가 직접 작성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양식을 요구하세요. 그럼 전달해드리면 대표님들이 직접 작성해주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드리고 순서는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 소비자인 경우에는 고객 타입은 주문 고객, 그 다음에 메인 타겟 출연 연령은 20세에서 38세, 그 다음에 메인 타겟 라이프 특징은 대학생 자취생,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모바일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스마트폰 유저. 기존 시장 서비스의 문제점, 전단지 받은 음식점 전화번호만 알아서 매일 같은 배달 음식점만 이용하고 있다. 유명한 맛집 음식은 방문해야만 먹을 수 있고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됐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전화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서 주문 전화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 식당에 혼자 방문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렵다. 1인분만 배달해주는 음식점이 많지 않아 1인 가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잘 모르는 동네에서 주문할 경우 프랜차이즈 음식점만 검색해서 찾아볼 가능성만 존재한다. 요즘에 배밀 라이더 같은 경우는 딱 동네 말고도 좀 더 거리가 있는 데서 좀 빠르게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들에 대해서 동네 것들만 먹으면 되게 질려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시장을 갖다 파일을 넓혀버린 거죠. 배달의 민족이. 원하는 서비스 경험. 우리 동네 배달 음식점을 한눈에 보고 싶다. 전단지로 받은 음식점이 아닌 새로운 배달 음식을 이용하고 싶다. 주문과 결제는 번거롭지 않고 신속하게 끝내고 싶다. 동네 맛집 또는 매일 이용하는 똑같은 음식점이 아닌 새로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싶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배달받고 싶다. 원하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음식점에서 잊지 않고 반영했으면 한다. 예,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오이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빼주세요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이런 것도 메시지 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했을 때 어떤 문제점과 원하는 서비스 경험을 한 줄로 정리를 했을 때 편리하고 신속한 주문 결제로 다양한 배달 음식을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주요 이용 디바이스는 이 타겟군의 주요 이용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다.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면대면 대화에 어려움을 느껴 모든 의사소통을 기기로 처리하고자 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다. 예, 전화 공포증이 실제로 있죠. 나이 드신 분들도 점점 생기고 있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주요 이용 SNS,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에 익숙하다. 좀 나이가 드신 연령층이라든지 그런 특징적인 서비스들의 밴드가 유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틱톡, 나이 어리신 분들, 그런 것들이 서비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클럽하우스라든지. 그리고 메인 타겟 유저의 예상 검색 키워드, 배달앱, 동네 맛집, 배달 음식, 맛집 후기, 배달 후기. 이런 것들로 검색을 했을 때 이 서비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립을 하고요. 자, 이것들이 저희가 앱 기획할 때도 필요하지만 마케팅 하실 때도 필요하게 돼요. 이렇게 메인 타겟을 정립해 놓으면 그들한테 맞는 이제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SNS로 타겟팅 해서요. 유사경쟁 서비스, 쿠팡이츠, 요기요, 위메프. 예. 반면에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메인 타겟 추천 연령은 30세에서 55세고요.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능숙한 세대와 능숙하지 않은 세대의 공존,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속에서 배달앱을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음식점,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나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싶어하는 음식점. 예, 기존 시장 서비스의 문제점은 오프라인 가게에서만 음식을 판매할 수 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날과 되지 않는 날이 확연하게 구분돼.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런 앱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제 더 어려움이 가중됐겠죠. 이제 중국집만 잘 된다든지 야식 쪽만 잘 된다든지. 예. 원하는 구체적 경험,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가게의 리뷰, 메뉴, 광고, 매출 현황을 체크하며 운영하고 싶다. 이것도 전단지 시장에서는 전단지를 뿌리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가게들은 그런 리뷰들을 잘 보면서 답변도 잘 하고 또 우리 음식을 찾는 주 타겟층은 어떤 세대고 어떤 라이프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메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타겟의 최종 목표는 가게 매출 증가, 최소 비용 으로 다수에게 광고를 하고 싶다. 자, 유사 경쟁 서비스 동의를 하고요. 네. 자, 우선은 메인 타겟 유저 정에서 양식을 보셨고요. 이런 양식을 통해서 전동 킥보드,
사용자에 대해서 만들었던 또 그 양식이에요. 다른 프로젝트에 대해서. 메인 타겟 라이프 특징, 출퇴근 시간 교통을 혼잡으로 대중교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배달의 민족 양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 양식을 활용해서 빠르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자, 첫 번째 메인 타겟 유저 정해서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서비스 메뉴 구조도 이제 프로젝트가 뭐 시작되고 기획 완료, 뭐 디자인 완료, 전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요 일정들을 기재를 해서 시작을 하고요. 기획단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메뉴 구조도를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작은 서비스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이제 원뎁스, 투뎁스 만들고요. 페이지 수를 통해서 범위를 산정하고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 섹션들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뭐 3순위 이렇게 배정을 하고 담당자와 시작일 완료, 그 다음 완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진척 체크들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에는 일주일 단위로 리뷰를 해드립니다. 이 섹션들에 대해서 완료하면 완료했다고 하면서 섹션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주간 리뷰를 해드릴 때 이 업데이트된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리뷰를 해드리고요. 뭐 프론트의 모습이고 어드민도 이제 관리자 회원관리, 공지사항 이렇게 최소 서비스랑 과연 무엇일까 MVP로 했을 때 이 정도로 어떤 예시 샘플로 만든 거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 서비스가 될 때는 뭐 배달이츠를 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라는 네이밍을 좀 혼합해 봤어요. 이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회원일 때 어떤 이런 메뉴들, 그 다음에 사장님 회원 앱이 있지만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앱 두 개를 만들 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앱 하나에서 회원 타입을 선택을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사장님 회원일 때는 어떤 메뉴가 있고 뭐 라이더 회원일 때는 어떤 메뉴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립, 그냥 공통 메뉴는 로그인 회원 가입을 같이 쓴다 이렇게 프론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앱이 있을 때 PC 웹과 모바일 웹 랜딩 소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링크들 제공. 예. 그래서 상당히 작은 서비스일 경우에는 지금 노코드 TV MVP라고 해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이렇게 좀 스타트업들보다 약간은 좀 더 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배달이츠 같은 경우는 라이더까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메뉴 구조일 때는 이런 형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뭐 달리싱 예, 형태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런 형태로 메뉴 구조도를 이제 이해가 쉽도록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양식을 보면 메뉴 구조도를 먼저 만들어서 컨펌을 하고 일정들을 수립해서 기획을 진척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